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Adversarial Example 분야, 즉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 닙스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흔히 인공지능 보안 분야 중에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모델들을 잘못 동작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그러한 취약점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쓰여진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Adversarial Example이란 무엇일까요? Adversarial Example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ICLR에서 발표가 되었던 이안 굿펠로우의 논문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Adversarial Example이 무엇인지는 이러한 사진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하나의 판다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 판다 이미지는 인간이 보았을 때도 판다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이러한 판다 이미지를 넣었을 때 57.7%로 판다로 잘 분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 인간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이 판다 이미지에 덧붙였더니 바로 이런 식으로 여전히 인간에게는 판다로 보이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제 바로 이렇게 기존의 이미지에 약간의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계산된 어떠한 노이즈를 넣음으로써 만들어진 이미지를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말하고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인간에게는 마찬가지로 특정 사물로 보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되는 이러한 예제를 바로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긴팔 원숭이, 즉 기번이라고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매우 높은 확률로 다른 클래스라고 분류를 해버린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ICLR에 발표가 되었던 이 논문은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흔히 FGSM이라고 불리는 공격 메소드를 제안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는 선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문제가 2015년도 정도에 제기가 되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를 거쳐서 다양한 공격 방법들과 방어 기법들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어 기법들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방어 기법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대부분 더욱더 강한 공격에 의해서 그러한 방어 기법들이 하나씩 뚫려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살아남은 방어 기법 중 하나가 바로 Adversarial Training입니다. 사실 이 2015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이 FGSM 논문에서도 Adversarial Training이란 기법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혀지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용한 방어 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논문은 그러한 방어 기법인 Adversarial Training을 다시금 한번 위협을 하는 공격 메소드를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논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인간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머신러닝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했다는 점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논문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Unrestricted라는 것은 어떤 Adversarial Example 이미지를 만듦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실제 인간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노이즈를 섞도록 제약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오늘 소개할 논문은 그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Adversarial Example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FGSM 논문 같은 경우는 특정 놈 사이즈에 노이즈를 섞을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어택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놈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지지만 반면에 노이즈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인간에게도 그 노이즈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체 픽셀 범위에서 약 3% 이하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노이즈 사이즈가 7%, 8%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의 눈에도 그런 노이즈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다양한 공격 기법들은 이런 식으로 특정 놈 사이즈를 가지는 노이즈와 유사한 펄터베이션을 섞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노이즈를 크게 섞으면 크게 섞을수록 눈에 잘 띄는 건데요. 오늘 소개할 논문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많은 부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공격이 통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Unrestricted Attack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 분야는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약간 회전을 시키거나 혹은 색상 등을 변경함으로써 어떠한 시멘틱한 정보, 즉 인간이 보았을 때는 그대로 이게 원본 이미지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그런 식으로 약간의 시멘틱한 정보만 바꿈으로써 어택을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자체가 일단 전체 픽셀 단위로 보았을 때는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노이즈 사이즈 혹은 디스톨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멘틱한 정보가 남아있도록 해서 인간에게는 그럴싸하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공격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 분야는 대략 2018년도 정도에 새로운 공격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리뷰할 Constructing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s with Generative Models 이 논문은 이제 이러한 공격 기법이 새로운 공격 기법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나온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초창기에 나온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논문이 어떤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존재하던 강력한 방어법, 즉 Adversarial Training과 Certified Defense를 뚫을 수 있는 메소드를 제안했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등재가 됐던 2018년도 시점에서는 이러한 Adversarial Training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화이트박스 세팅에서 살아남았던 방어 기법이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데이터의 주변에서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Certified Defense 분야가 많은 주목을 받던 시점인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Adversarial Training과 Certified Defense는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는 분야면서 아직까지도 강력한 방어 기법을 제안하는 분야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강력한 방어 기법도 뚫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논문은 말씀드렸듯이 Unrestricted Adversarial Attack의 초창기 논문 중 하나라는 점이 또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기법을 사실상 처음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 이후에 페이스북 팀에서 마찬가지로 겐을 이용해서 Unrestricted Adversarial Attack을 하는 논문을 2019년도에 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Unrestricted Adversarial Attack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갈래를 제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겐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꽤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상당히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 닙스에서 발표가 됐던 논문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 횟수도 꽤 높고 괜찮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 또한 이렇게 리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 여기에서 unrestricted의 의미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얘는 기존의 P놈과 같은 특정한 adversarial perturbation의 바운드를 따르지 않으면서 동작하는 공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매트릭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그러한 공격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만큼 평가 측면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게 되면 인간의 눈에도 시멘틱하게 많은 정보들이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공격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진짜 인간의 눈에도 그럴싸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돼야지 정말 의미가 있는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이제 그런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흔히 P놈을 따르는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2차원 공간상에 한 점이 있을 때 한번 인피니티 놈으로 정의가 된 바운더리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흔히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는 고차원 공간상에 한 점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선 간단하게 2차원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픽셀이 2개만 들어있는 흑백 사진이 이렇게 2차원상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 벡터가 있을 때 흔히 입실론 크기만큼의 인피니티 노름 사이즈를 인피니티 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입실론만큼 변경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바운드 안에서만 이동을 해서 adversarial example X'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즉 P놈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unrestricted attack에서는 그러한 범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unrestricted attack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이 정말 그럴싸한 이미지인가, 이제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어떤 것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실제 공격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공격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리뷰할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은 특정 매트릭스 놈을 따르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할 때 adversarial example이 특정 바운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바운드 안에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때문에 방어 기법 또한 이러한 타입의 어택에 맞추어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어택 유형은 특정 놈 바운드의 perturbation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택을 위해서 conditional generative 모델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conditional generative 모델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개는 랜덤하게 어떤 그럴싸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정 클래스별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는 클래스별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진짜 현실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있을 법하게 그럴싸하게 생긴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메소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겐을 adversarial attack 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떤 제너레이터, 즉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혹은 학습이 된 걸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제너레이터가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면 실제로 생성 과정에서
특정 클래스 Y를 이렇게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 7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Y 값에 7을 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7이라고 쓰여있는 이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조작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인간의 눈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논 로버스트 피처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미지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인간에겐 7로 보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다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를 이러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뽑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먼저 AC 겐을 학습을 시켜서 특정 클래스에 맞게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은 실제 데이터 샘플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에서의 레이턴트 벡터 값을 적절히 바꿔나가면서 찾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럴싸하게 이미지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 동작을 해서 타겟 클래시파이어에게 어떤 오분류를 일으키도록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공격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실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검증 또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공격이 성공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및 Certified Defense 또한 뚫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실제로 인간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7로 보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7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이러한 유형의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흔히 말하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클래시파이어에게는 오분류를 일으키도록 동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상당히 안전이 중요한 그런 AI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 또한 추가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나 이론적으로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Certified Defense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이목을 끌면서 연구가 되었었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방어 기법들은 작은 크기의 펄터베이션에 대해서만 방어가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 분야의 메소드를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형태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예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요. 바로 시멘틱하게 인간이 보았을 때는 여전히 특정 클래스의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격이 유의미한 이유는 아무튼 인간이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보았을 때는 확실히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시큐리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방법들과 그 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Unrestricted Attack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현존하는 네트워크 모델들이 가지는 약점들에 대해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약간만 변경하는 그런 기존의 공격 방법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흔히 AC겐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던 메소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베이직한 겐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의 겐을 이용해서 더욱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어택 또한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클래스에 대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어택을 진행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제로 인간이 보았을 때는
적절하게 특정 클래스로 보이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인간에게는 어떠한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커니컬 터크를 이용해서 실제 사람들에게 레이블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한테 레이블링을 맡겼더니 정상적인 클래스로 잘 그럴싸한 이미지로 판단을 해서 의도했던 클래스라고 레이블을 많이 붙였다고 하는 거고, 그와 동시에 머신러닝 모델에게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하도록 만들어서 공격이 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더욱더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요, 2018년도는 Adversarial Training과 Certified Defense가 주목을 받던 초창기 시기인데요. 이 Certified Defense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특정 크기의 펄터베이션 바운드가 있을 때 각각의 데이터의 이 주변 펄터베이션 바운드 안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변경되지 않도록 분류기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곳들에서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 주변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Certified Defense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Certified Defense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학습을 시킬 때는 자기가 학습을 시킬 때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만 아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리얼월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작 실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 바로 옆에 주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Certified Defense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디펜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Certified Defense를 공격하는 공격 기법들은 바로 이러한 난점을 공격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공격 기법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디펜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점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읽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논문을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을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 F가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이미지 X를 넣어서 그 결과 레이블인 Y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흔히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할 때는 어태커가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웨이트 값이나 파라미터의 크기 등을 모두 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란 기존의 이미지 X를 조금 바꾼 X'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뉴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기존 레이블이 아닌 특정 레이블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두 이미지의 크기 차이를 입실론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그 나오는 아웃풋 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기 위해서 LBFGS와 같은 기법이 제안이 되었었고요. 또한 이제 애드버서리얼 노이즈 혹은 애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트릭들이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크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애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LBFGS 말고도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었던 FGSM 그리고 이러한 FGSM을 더욱더 강한 공격을 수행하는 PGD 어택까지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PGD 어택은 L 인피니티 놈을 따르는 어택 유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디펜스 메소드들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공격 기법과 방어 기법들이 등장하는 형상이 마치 군비 경쟁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Adversarial Training과 Certified Defense가 가장 강력한 방어 기법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그러한 가장 강력한 방어 기법들을 다시금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격 기법에 사용되는 기술 또한 언급을 드려야겠죠. 그게 바로 겐입니다. 겐은 원래 어떠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하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겐을 사용합니다. 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겐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러한 FGSM 어택을 제안했던 논문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안 굿펠로우가 작성을 한 매우 유명한 논문이고요.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누어 구성해서 서로 적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거고요. Adversarial Example이랑은 다릅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 D와 G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거예요. 똑같은 Adversaria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이 검은색으로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잘 근사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깔 선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깔 선이 실제로 리얼 디스트리뷰션인 이 검은색 디스트리뷰션과 일치해질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에선 이렇게 D와 G가 사용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오른쪽 컬럼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숫자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숫자 이미지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이지만 정말 사람의 눈에도 그럴싸하게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겐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D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특정한 이미지가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G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어떤 레이턴트 벡터 G가 들어왔을 때 이 G를 입력으로 받아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 D가 다시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G라는 일종의 노이즈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이걸 제너레이터에 넣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가 실제로 그럴싸한 이미지, 즉 페이크 이미지 X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미지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얼 이미지 X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을 디스크리미네이터 D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민맥스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로스 값을 구한 다음에 이 D랑 G를 둘 다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러한 로스 값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다시 말해 학습이 되는 제너레이터와 D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터는 실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과 거의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잘 배우도록 학습이 되는 거고요. 이 D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학습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페이크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2분의 1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에 의해서 학습이 된 다음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실제로 정말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학습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리얼 이미지를 1로 판단하도록 만들고 페이크 이미지는 0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D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킬 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내뱉도록, 즉 이 값이 맥스가 되도록 학습을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가상으로 만들어진 페이크 이미지 같은 경우는 페이크라고, 즉 0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1에서 뺀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 G 같은 경우는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노이즈 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이즈 벡터를 넣어서 어떠한 랜덤한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이제 걔를 페이크 이미지로 판단을 하도록 이러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러한 미니마이제이션 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제너레이터는 정말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초창기 겐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던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즉 클래스마다 생성시키는 방법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는 그냥 제너레이터에 어떠한 랜덤한 벡터를 넣어서 다양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나는 MNIST 데이터셋에서 1이라는 숫자만 뽑고 싶어, 혹은 2라는 숫자만 뽑고 싶어, 이런 식으로 특정 클래스에 따른 이미지를 뽑아내지는 못했다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컨디셔널 겐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렇게 Z에다가 추가적으로 Y라는 클래스 벡터를 같이 입력하도록 만들어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약간 수정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이 X 부분에 대해서 given Y에 대한 X를 뽑을 수 있도록 오브젝티브 펑션을 바꾸어서 전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를 뽑을 때에도 특정한 주어진 클래스 Y에 대해서 그러한 클래스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로스 텀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면 실제로 이 제너레이터를 이용할 때 특정 클래스 Y를 주어지면 그 클래스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걔는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이 된 다음에는 정말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리뷰할 논문은 이러한 겐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다만 초창기 겐 같은 경우는 수렴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존재했었어요. 이제 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하는 그 매트릭이 가지는 불완전성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WGAN이라는 개념이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 논문은 나중에 WGAN GP라는 논문으로 더욱더 그 성능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보았던 그러한 오브젝티브 펑션과 유사하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WGAN에서 제안되었던 기본적인 로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뒷부분은 WGAN 이후에 WGAN GP에서 새롭게 붙인 로스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본적인 WGAN이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채워 넣기 위해서 제안된 로스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WGAN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안되었던 그냥 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WGAN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논문이 나왔을 시점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할 수 있는 이 ACGAN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클래시파이어 C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C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만들어진 이미지에 레이블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제안이 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이 X가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그 레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알려주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given 이미지 X가 있을 때 그 이미지 X가 특정 레이블 확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한 클래스를 가지는 이미지를 뽑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점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컨디셔널 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클래시파이어 C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각각 학습을 시키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가 각각의 클래스마다 효과적으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또한 레이턴트 벡터는 단순하게 가우시안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겐보다 더 성능이 좋고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는 편인 이러한 AC 겐을 이용해서 어택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AC 겐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학습이 다 된 AC 겐 모델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격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인데요. 이러한 공격 방법 자체가 특정한 크기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앞서 다루었던 논문들, 먼저 쿠라킨 논문이나 마드리 연구소에서 나왔던 이런 어택들은 L 인피니티 놈을 따랐고요. 그리고 딥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어택을 제안한 논문은 L2 놈을 따랐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또 이어서 L0 어택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적은 픽셀만 바꿔나가면서 공격하는 방법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흔히 JSMA 어택을 제안한 논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L 인피니티, L2, L0에 대해서 각각 다 강력한 공격 기법을 제안한 게 바로 CW 어택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보자면 이 L2나 L0 같은 경우는 CW 어택이 충분히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고요. 이 L 인피니티 어택 같은 경우는 그냥 PGD 어택을 이용하는 게 충분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공격 기법들이 다 특정한 놈 매트릭스를 따르는 방법으로 정의가 된 공격들이라는 겁니다. 즉, 놈상으로 작은 크기만큼 차이가 나면 인간의 눈에도 거의 비슷한 이미지라고 보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어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오늘 제안하는 공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놈 바운드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미지에 대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은 이렇게 도메인 O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얘를 그냥 O라고 읽을게요. 어떤 도메인 O가 있을 때 이 도메인 O라는 것은 그럴싸한 이미지를 의미하는 도메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가 28/28이라고 해서 아무 노이즈나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이미지가 다 인간에게 그럴싸한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7과 같은 어떠한 수 형태의 문자가 잘 쓰여 있는 경우에만 그럴싸한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O라는 것은 그럴싸한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 I라는 것은 진짜 가능한 모든 픽셀 조합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O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이미지 집합 I에 포함이 되면서 인간이 각 레이블로 분류를 하는 그럴싸한 이미지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럴싸한 이미지는 우리가 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메인 O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것을 1부터 K까지의 어떤 레이블로 매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이제 이런 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1부터 10까지 레이블 중에서 어떤 레이블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혹은 그럴싸한지 아니면 그럴싸하지 않은 이미지인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미지가 보이는 클래스와 예측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의 클래시파이어가 100% 로버스트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완벽한 분류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특정 놈을 따르는 Perturbation Based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하면 테스트 이미지에서 뽑은 일반 데이터 X'이 있을 때 이 X'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이 X들의 집합, 다만 이때 기존에 존재하던 일반 테스트 이미지인 X'이 모델에게 정상적으로 분류가 되고 인간에게도 정상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그것으로 만든 Adversarial Example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그대로 보이지만 이 모델이 봤을 때는 다른 이미지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한 집합이 Adversarial Example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만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만들어지는 Adversarial Example도 기본적으로 그럴싸한 이미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존까지 존재했던 일반적인 Adversarial Example,
즉 일반적인 Perturbation Based Adversarial Example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이것은 바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미지가 인간에게는 충분히 특정 클래스로 그럴싸한 이미지인데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포함되는 모든 adversarial example을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포함되었을 때 전부 다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이 분류에 속할 수 있겠죠. 즉 특정 바운더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O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간에게는 그럴싸하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든 이미지를 의미하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특정 매트릭을 따르면서 어떤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이면서 오분류를 일으키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하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약 조건을 지워서 완전히 특정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turbation 기반의 Adversarial Example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Unrestricted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격 기법이 소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된 개는 이렇게 Latent Vector G와 이 클래스 정보 Y를 입력을 받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제로 Y라고 사람에게는 보일 수 있도록 만족을 시키는 건데요. 이제 그와 동시에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가 봤을 때는 이 Y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보이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겐의 한 종류인 A시겐을 이용을 하고요. 이 A시겐을 응용해서 두 가지 공격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어택인데요. 일단 어택 자체는 타겟티드 어택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즉, 특정한 소스의 클래스로 보이지만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는 특정 타겟 클래스로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로스 텀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람다1과 람다2는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공격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타겟 레이블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F랑 G는 기존에 학습이 된 모델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F는 우리가 속이고자 하는 모델이고요. 이 G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컨디셔널 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택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즉 다이버스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만들고 싶을 건데요. 이제 그걸 도와주는 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번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가 등장할 수 있도록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제로 인간의 눈에는 특정 소스 클래스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로스텀들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궁극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이제 걔가 바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로서 동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로스텀만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공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텀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레이턴트 벡터 G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은 이 레이턴트 벡터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우리가 이제 이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그 모델이 타겟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랜덤하게 뽑은 이 G0와 우리의 G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로스텀을 추가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G를 조금 더 이동시키면서 더욱더 다채로운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텀이 없으면 이 두 가지 로스텀에만 기반해서 가장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이그젬플만 나오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그젬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텀을 추가한 거라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 부분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사용되는 그 클래시파이어에게는 여전히 특정 소스로 분류가 되도록 해서 여전히 인간의 눈에는 특정 소스 클래스의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이러한 로스텀을 추가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여기에서 말하듯이 해당 소스 클래스에서의 그 전형적인 사진의 형태와 비슷하게 생기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등장했던 펄터베이션 베이스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공격을 하는 유형이었다고 하면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사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7이라는 클래스로 보이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즉 특정한 클래스로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지 어떤 개별적인 사진 한 장으로부터 출발하는 어택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특정 클래스로 분류가 되도록 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로스 펑션을 조금만 바꾸어서 언타겟티드 어택 또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간단하게 설정한 그 소스 클래스로는 분류가 안 되도록 로스 펑션을 바꾸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공격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평가를 진행할 때 실제로 레지러메이트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휴먼 리소스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에게 각각의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로 보이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이미지가 그럴싸한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데이터셋에 레이블링이 필요하거나 할 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약간 더해서 더욱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를 섞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더욱더 공격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소드가 실제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메케니컬 털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람에게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공격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평가해 보았다고 해요. 이렇게 총 2개의 Certified Defense 기법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콜터랩에서 나온 논문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프루버블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이 논문의 성능을 보시면요. Certified Rate이 5.8입니다. 이제 이러한 평가는 엠니스트 손글씨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5.8%는 엠니스트 테스트 데이터셋 중에서 5.8% 이하의 이미지만 실제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Certified Defense 기법을 이용하면 94.2%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0.1로 애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의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을 때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94.2%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의 바운드 안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디펜스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방어 기법을 88.8%로 어택을 한 겁니다. 즉 이렇게 한정된 크기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동작하는 Certified Defense를 아주 높은 확률로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Untargeted Attack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가 0처럼 보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에게는 0으로 분류가 안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어택을 해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Certified Defense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뚫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 평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아마존 메케니컬 털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사람들에게 수작업으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도록 맡겼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만약 이미지가 실제로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NA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실제로 겐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그럴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버튼을 추가한 거고, 다만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99.6%가 의도했던 source label, 즉 ground truth label과 일치한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즉 의도했던 그 source 클래스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도록 adversarial example을 잘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택은 잘 되고 사람에게는 그럴싸한 이미지로 잘 보였다라고 평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기존의 perturbation based attack과도 비교를 해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서 평가를 진행한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크기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H겐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이 WGN GP에서 제시가 되었던 그레디언트 페널티 로스를 적용을 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가정은 어태커가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해요. 애초에 겐으로 이미지를 적절히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언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택의 대상은 Certified Defense고요. 각 소스 클래스마다 1000장의 언타겟티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테이블 1이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ertified Defense를 적절히 뚫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콜터 교수님의 디펜스 기법에 대해서 88%의 확률로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콜터 교수님의 논문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스랩 모델을 이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콜터 교수님은 특정한 놈 사이즈에 애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만 섞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스랩 모델 자체는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어택 자체가 굉장히 잘 되었다는 점이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는 실제로 언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만들어진 이미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Certified Defense에 대해서 공격한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먼저 이 소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인간의 눈에 해당 소스 레이블로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 0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약간 1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매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 위에 붙어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모델이 분류를 한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7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4로 분류를 한 거고요. 얘는 6으로 분류를 한 거고, 즉 인간의 눈에는 여전히 0으로 보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각각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았을 때 소스 레이블로 안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보기에도 뭔가 1인지 2인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레이블링을 했을 때 1이 아닌 다른 것으로 레이블링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애초에 1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택 자체가 실패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택을 할 때는 이 이미지가 0처럼 보이도록 어택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6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어택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로 쳐진 부분들이 실제로 어택에 성공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머신러닝 모델을 잘못 분류하도록 만드는 것은 거의 다 성공을 하는데 이미지들이 그럴싸하게 안 보이는 점들이 약간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failure case를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고 어택 또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은 흔히 강력한 공격으로 잘 알려져 있는 PGD 어택을 이용해서 Perturbation Based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여전히 인간의 눈에 0과 같이 기존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게 잘 보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어택의 크기를 강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러한 노이즈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눈에도 잘 보인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은 그러한 노이즈가 눈에 거의 보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어택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엠니스트와 같이 이렇게 작은 크기의 흑백 데이터 같은 경우는 PGD 어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간의 눈에 더욱더 잘 보인다는 것이
원래 엠니스트가 가지는 특징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어택 메소드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에게 보이는 그러한 노이즈가 더 적게 보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피겨 2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털베이션이 크기가 크면 당연히 공격은 잘 되지만 인간의 눈에도 잘 눈에 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PGD 어택을 이용해서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었을 때보다 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처럼 안 보이게 그럴싸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을 때 PGD 어택으로 만든 이미지 같은 경우는 92.9%로 사람에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 보인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택 같은 경우는 76.8%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잘 판단을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더욱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처럼 안 보이고 원래 정말 있을 법한 이미지처럼 보였다라고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력하고 좋은 겐을 이용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타겟티드 어택에 대해서도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Certified Defense 같은 경우는 일단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큰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이러한 Certified Defense보다 성능이 더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드리 랩에서 제시가 되었던 PGD 어택을 이용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원래의 레이블로 정상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드리 모델에 대해서도 타겟티드 어택을 실험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타겟티드 어택 같은 경우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된 모델에 대해서 어택을 실험했다고 해요. 바로 인간의 눈에는 이러한 소스 클래스로 보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특정 타겟 클래스로 분류가 되도록 어택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로 분류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고 얘는 2로 분류가 되도록 얘는 4로 분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인간이 보기에 그럴싸하지 않아서 공격에 실패한 예제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사람이 0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이미지는 0이 아니다라고 사람이 레이블링을 한 거고,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NA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이미지인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미지의 형태를 잘 못 알아보거나 혹은 어떤 클래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피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각각의 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석세스 레이트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공격이 잘 안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의 눈엔 7로 보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6으로 분류가 되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공격이 잘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 SVHN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0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각각 타겟 클래스로 어택을 잘 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NA가 붙어 있는 건 해당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잘 모르겠다고 사람에게 평가를 받은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1로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지만 실제로 사람이 9라고 레이블링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이 사진은 9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SVHN에 대해서도 어택에 실패한 경우, 성공한 경우 등을 나누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테이블 2가 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PGD 어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PGD 어택을 이용해서 다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기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큐러시가 높고 PGD 어택을 이용해도 공격이 잘 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PGD 어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90%로 분류를 잘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지금 여기 보시면은 PGD인데 PDG라고 오타가 나 있네요. 아무튼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어택 메소드를 이용했더니 모든 경우에서 84% 이상으로 항상 다 어택에 성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되었던 입실론의 크기는 이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섞어서 공격을 더 강하게 만들든 만들지 않든 간에 아무튼 어택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SVHN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섞었을 때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공격 성공률이 많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논문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격은 잘 되었지만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단 원래 마드리가 제안을 했던 디펜스 모델 같은 경우는 언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방어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PGD 어택 같은 경우는 언타겟티드 어택이라는 거고요. 또한 작은 크기의 놈 사이즈로 제한이 된 펄털베이션을 섞은 공격 기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법은 그러한 작은 크기의 노이즈가 아니라 unrestricted 어택이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완전하게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테이블 2가 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실험 결과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택에 대해서 84% 이상으로 공격을 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셀러브리티 A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성별을 판단하는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어택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은 여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겐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은 실제로 인간에게 남성으로 분류가 된 이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택이 잘 안 된 예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트랜스퍼러빌리티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는데요. 트랜스퍼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모델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그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서 동작을 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트랜스퍼러빌리티 어택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때는 흔히 디펜스 메소드로 잘 알려져 있는 마드리 모델에 대해서 동작하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로 어택을 진행해보았다고 해요. 또한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도 여전히 특정 소스 클래스로 잘 분류되는 그러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실제로 공격을 진행해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표인데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방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해당 트레이닝 된 모델들의 어큐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안 했을 때 99.5%가 나오는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본 논문에서 제한된 어택을 했을 때 이 정도 어큐러시를 보였다고 해요. 즉 상당히 방어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노이즈를 섞어서 더욱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었을 때 78%로 어큐러시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2%에 대해서는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거친 마드리 모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택을 하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어큐러시가 0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100%로 공격이 되는 그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100%로 어택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된 모델은 약간 더 방어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튼 노이즈를 섞어서 강력한 공격을 했을 때는 각각 어느 정도 공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여기 보이는 콜터 교수님의 Certified Defense에 대해서는 노이즈를 섞었을 때 가장 공격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37% 정도로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특정 모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트랜스퍼 어택이 이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블랙박스 어택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이즈를 섞었을 때, 즉 더욱더 강력한 공격을 제시를 함으로써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트랜스퍼러빌리티까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요. 이어서 어널리시스 섹션에서는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공격에 성공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흔히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하나의 F라는 모델이 있을 때 여기에 X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어떠한 Y라는 레이블 값을 내뱉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를 일종의 선형함수 S로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Wx 플러스 B의 형태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W와 X는 굉장히 고차원 공간상의 데이터라고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N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이 X가 그냥 간단하게 픽셀인 4개인 하나의 흑백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각 픽셀이 각 뉴런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4차원짜리 입력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0 또는 1을 뱉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의 내부적으로 가중치 값, 즉 웨이트 값은 4 곱하기 1짜리 벡터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추가적으로 바이어스 값이 더해지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이때 각각의 웨이트 값들을 3,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픽셀들의 값에 이런 웨이트 값들이 곱해져서 이 아웃풋 값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이때 이 아웃풋 값을 그냥 마이너스 15 정도라고 해볼게요. 이때 흔히 FGSM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메소드는 이 가중치 값의 부호에다가 입실론을 곱한 값만큼 이 이미지, 즉 인풋 값을 바꿈으로써 이 결과적인 아웃풋 값을 많이 변경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상당히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간단한 메소드만으로도 충분히 아웃풋 값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입실론 값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입력 값을 이렇게 그냥 4픽셀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가중치의 부호 값에다가 입실론을 곱한 값만큼 바꾸게 되겠죠. 즉 이렇게 첫 번째 뉴런은 플러스 1, 두 번째 뉴런도 플러스 1, 세 번째 뉴런은 마이너스 1, 네 번째 뉴런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 다 입력 값이 바뀔 수 있도록, 즉 이 이미지 X의 픽셀 값을 조금씩 바꾸었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웃풋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1이랑 3이랑 곱해서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5가 돼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마이너스 15로 나왔던 아웃풋 값이 이렇게 플러스 2가 돼버립니다. 즉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완전히 값이 바뀌어 버렸죠. 즉 이처럼 어떠한 이미지 X가 있을 때 이 웨이트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공식대로만 입력 값을 조금 바꾸어 주어도 이 아웃풋 값은 상당히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던 게 이전에 나왔던 이안 굿펠로우의 FGSM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식화해 보시면은 변경되는 값은 이렇게 입실론 곱하기 n에 비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차원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웃풋 값을 결과적으로 많이 바꿀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기에 매우 충분하게 동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가 실제로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이 잘 통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던 FGSM 논문과 비슷하게 이 논문도 모델이 선형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비슷하게 식을 전개해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델 F가 있을 때 이제 여기에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X 대신에 이 제너레이터 G에서 출발한다고 설정을 약간 바꾸는 겁니다. 또한 이때 이런 제너레이터가 항상 그럴싸한 이미지만을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눈에 그럴싸한 이미지만 나온다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X 대신에 이러한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이미지를 그 분류기에 넣은 값 또한 이렇게 선형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G 값을 바꿈으로써
즉 우리의 어택에 따라서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 값을 변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웃풋 값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차피 이 제너레이터 또한 선형적인 함수고 이제 그 아웃풋 값을 다시 s에 넣은 것 또한 사실 선형식으로 그냥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체를 그냥 z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이렇게 초기값 z에 대해서 이 z값을 델타만큼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오볼류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의 가정 또한 두 뉴럴 네트워크 F랑 G가 전부 다 일단 선형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값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어썸션을 깔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들이 일단 인간에게도 그럴싸하게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이러한 메소드가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비슷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처럼 단순하게 논 바운드를 따르지 않는 어택들은 이전에 존재해오긴 했었습니다. 먼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때 권위 있는 보안학회 중 하나인 CCS에 등재가 되었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어떠한 안경과 같은 액세서리 형태의 펄터베이션을 삽입을 함으로써 공격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색상 정보를 바꾸는 등으로 시멘틱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던 논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내추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겐을 이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본 논문에서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겐을 이용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5년도 CVPR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패턴처럼 생긴 그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인간이 보기에도 정말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제외하고도 사실 다양한 애드버서리얼 어택이나 디펜스 쪽에서 이처럼 겐을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긴 했었습니다. 디펜스 겐 같은 경우는 이 겐을 이용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매니폴드에서 다시 원래의 일반적인 비나인 이그젬플이 존재하는 매니폴드로 이미지를 프로젝션 시켜서 방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던 논문이 바로 이 디펜스 겐이고요. 아무튼 이처럼 어택이나 디펜스 측면에서 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제안되었던 기법들은 논 바운드를 따르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들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 바운드를 따르지 않는 어택을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럴싸한 이미지인가에 대한 평가는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이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논 바운드를 따르지 않는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 방법으로 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논문입니다. 즉 기존에 제안이 되었던 방법과 약간 다른 참신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겐을 이용해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던 이미지를 스크래치에서부터, 즉 완전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고,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각 클래스별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이제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존재하는 것 또한 실험으로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을 연구하는 목적의 대회가 또 열리기도 했었죠. 이제 이게 열렸던 게 2018년도였는데 아무튼 이처럼 대회도 열릴 만큼 어느 정도 관심을 끌었던 분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분야에서의 공격 메소드를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학습의 주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Empirical Risk Minimization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막기 위한 방어 방법이 촉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Unrestricted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